안방은 집의 심장이라기보다 숨을 고르는 폐에 가깝습니다. 낮에 바깥에서 받은 먼지 같은 기운을 털어내고 사람이 다시 부드러워지는 자리니까요. 그런데 유난히 어떤 집은 안방에 들어가는 순간 어깨가 굳습니다. 말이 줄고 한숨이 늘고 잠이 얕아지죠. 요즘 왜 이렇게 일이 꼬이지? 이 말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면 대부분 안방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오늘 제목처럼 무조건 망한다는 표현은 세죠. 하지만 풍수에서 망한다는 건 대개 갑자기 무너진다기보다 작은 균열이 매일같이 넓어져 결국 생활이 버티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돈길이 먼저 식거나 부부 사이가 먼저 차가워지거나 몸이 먼저 탈이 나서 병원비가 새는 식으로요. 안방은 특히 부부운, 재물의 저장운, 회복운이 한 번에 겹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안방에 이것들만 있으면 괜찮겠지라는 방심이 집 전체의 기류를 한쪽으로 기울게 만들어요. 풍수는 미신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공간의 습관을 다루는 기술입니다. 빛이 어디서 들어오고 바람이 어디로 빠져나가며 몸이 어디에 긴장을 저장하는지 그 흐름을 읽는 일이죠. 안방이 어둡고 눅눅하면 마음도 그쪽으로 굴러가고 안방이 날카롭고 소란하면 관계도 그 방식으로 말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안방을 볼 때 물건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물건의 조합을 봅니다. 같은 거울이라도 어디를 비추는지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같은 전자기기라도 침대와의 거리와 방향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번 글에서는 안방에 두었을 때 집 기운을 얇게 찢어놓는 조합들을 짚어드릴 겁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유독 피곤한 집, 사소한 말다툼이 커지는 집, 열심히 버는데 남는 게 없는 집, 그 집들의 안방에서 반복해서 보이는 패턴이 있습니다. 다만 겁주기 위해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왜 이 조합이 위험한지를 먼저 설명하고 다음 단계에서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드린 뒤 마지막에는 현실적으로 바로 옮길 수 있는 해결책까지 드릴게요. 침대 하나 돌리고 조명 하나 바꾸고 동선 하나 비워주는 것만으로도 집이 다시 숨을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지금 안방에서 자꾸 머리가 복잡해지거나 잠이 얕아지나요? 아니면 두 사람 사이가 예전보다 말라붙는 느낌이 드나요? 그렇다면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안방이 보내는 생활 신호를 놓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좋은 기운이란 결국 사람이 편해지는 흐름입니다. 들어오는 순간 가슴이 살짝 풀리고 잠자리에 누우면 생각이 과열되지 않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먼저 살겠다라고 말하는 상태죠. 안방의 좋은 기운은 대개 세 가지로 옵니다. 빛, 바람, 그리고 고요한 온기입니다. 이 셋이 균형을 잡으면 부부운도 부드럽게 이어지고 재물운도 모으는 힘이 생깁니다. 첫째는 빛입니다. 햇빛은 풍수에서 양기 중에서도 가장 정직한 양기예요. 커튼을 열었을 때 방바닥에 한 줄기라도 따뜻한 빛이 닿으면 그 집은 살아있는 집이 됩니다. 안방이 늘 어둡다면 기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의 기분이 어둠에 오래 젖어버리는 습관이 생겨서 힘들어지는 겁니다. 둘째는 바람입니다. 문을 열고 창을 열었을 때 공기가 한번 순환하는 방은 말이 막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침대, 좋은 인테리어를 해도 공기가 갇히면 마음도 갇혀요. 특히 아침에 10분만 환기해도 기운이 탁 하고 풀리는 집이 있습니다. 그게 좋은 흐름의 신호입니다. 셋째는 온기입니다. 따뜻함은 단순히 난방 온도가 아니라 몸이 경계하지 않아도 되는 느낌을 말합니다. 침대 머리맡이 단단한 벽을 등지고 있으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안정을 얻습니다. 반대로 뒤가 비어있거나 흔들리면 괜히 예민해지고 꿈도 뒤숭숭해져요. 안방에서 좋은 기운이 자라는 대표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침대가 문과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창문 바람이 얼굴로 바로 치지 않으며 머리맡은 벽에 기대고 양옆 동선이 너무 비좁지 않은 배치입니다. 이건 미신이 아니라 사람이 잠들 때 놀라지 않게 해주는 배려예요. 색도 중요합니다. 안방은 불을 확 올리는 색보다 차를 덮는 이불 같은 색이 유리합니다. 베이지, 오프화이트, 따뜻한 그레이, 연한 우드 톤처럼요. 색이 부드러우면 대화가 부드러워지고 감정이 날카롭게 튀지 않습니다. 소리도 기운입니다. 안방에서 자꾸 기계음이 울리면 뇌가 쉬는 줄을 모릅니다. 반대로 소리가 정돈된 방은 숨이 깊어지고 사소한 걱정이 밤새 증폭되지 않아요. 그래서 안방은 멈추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정리정돈은 더 직접적입니다. 바닥이 보이는 집은 돈이 들어와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물건이 쌓인 집은 돈이 들어와도 빠져나갈 구멍이 생겨요. 특히 안방에 임시로 쌓아둔 박스, 옷더미, 잡동사니는 기운을 임시 인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내 삶을 잠시 보류하는 느낌. 그게 쌓이면 운도 함께 보류됩니다. 침구의 촉감은 생각보다 큽니다. 피부가 까슬까슬하게 긴장하는 이불을 덮고 자면 마음도 같이 까칠해집니다. 반대로 땀을 잘 흡수하고 가볍게 숨쉬는 소재는 사람을 너그럽게 만들어요. 풍수는 이런 몸의 반응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향은 마지막 손질입니다. 강한 향으로 덮는 방식이 아니라 은은하게 내가 여기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정도가 좋습니다. 따뜻한 나무향, 비누 같은 깨끗한 향, 혹은 아무 향이 없는 청결함도 훌륭합니다. 그리고 작은 상징 하나가 방의 결을 바꿉니다. 안방에는 전쟁 같은 그림보다 편안한 풍경, 물결이 잔잔한 사진, 두 사람이 미소 짓는 추억 같은 것이 좋습니다. 눈이 머무는 곳이 마음의 방향이 되거든요. 좋은 기운의 핵심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빛을 한번 들이고, 공기를 한번 바꾸고, 침대에 누웠을 때 뒤가 든든하고, 바닥이 숨 쉴 만큼 비어있는 것. 이 네 가지가 갖춰지면 안방은 조용히 복을 키웁니다. 나쁜 기운은 대개 소리 없이 스며듭니다. 처음엔 잠이 조금 얕아지고, 그 다음엔 말이 짧아지고, 마지막엔 원래 우리 집이 이래나라는 체념이 눌러앉습니다. 안방에서 특히 위험한 건 한 가지 물건이 아닙니다. 조합입니다. 서로 다른 성질의 기운이 부딪혀서 방을 쉬는 곳이 아니라 긴장 훈련장으로 만들어버리는 조합 말이죠. 가장 흔한 첫 번째 폭탄은 침대 정면 거울입니다. 거울은 빛을 반사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의 기운을 두 번 쓰게 만드는 장치가 됩니다. 누워서 눈 뜰 때마다 내 형상이 바로 들어오면 몸은 잠을 자면서도 경계를 풀지 못해요. 거울이 옷장문에 붙어있고 침대를 비춘다면 그 집은 서서히 피로가 쌓입니다. 두 번째는 TV와 모니터입니다. 안방에 화면이 있으면 편하다고들 하죠. 하지만 화면은 불빛과 소음을 먹고 자라는 물건입니다. 꺼져 있어도 기운이 남습니다. 밤에 눈을 감아도 뇌는 볼거리를 기대하고 그 기대가 불면을 만듭니다. 거울까지 함께 있으면 더 나쁩니다. 빛이 튕기고 마음이 튕기고 사소한 말도 날카롭게 튀어오릅니다. 세 번째는 침대 머리맡의 전기들입니다. 멀티탭, 충전기 줄, 공유기, 무드 등 여러 개. 전기는 따뜻한 불이 아니라 자잘한 진동입니다. 머리맡이 전선숲이면 생각도 밤새 덤불처럼 자라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는 집은 꼭 어딘가에서 전기가 과열됩니다. 지출이 뜨거운 방식으로 새어나가죠. 네 번째는 침대 아래 꽉 찬 수납입니다. 바퀴 달린 박스, 계절 옷 더미, 언젠가 고칠 물건들. 침대 아래는 사람으로 치면 뱀이 칩니다. 여기가 막히면 잠이 깊어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낡은 이불이나 오래된 종이류가 들어있으면 습기와 함께 과거의 기운이 눌어붙습니다. 다섯 번째는 죽거나 시든 식물입니다. 안방에 초록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시든 화분은 살아야 하는데 못 사는 상태를 매일 보여줘요. 부부운이든 건강운이든 이 메시지는 은근하게 사람을 꺾습니다. 여섯 번째는 날카로운 물건의 노출입니다. 칼, 장식, 뾰족한 오브제, 각이 센 철제 조형물. 안방은 살을 쉬게 해야 하는데 이런 물건은 기운을 계속 찌릅니다. 말투가 괜히 공격적으로 바뀌는 집이 있어요. 그 집 안방엔 대개 이런 각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문과 침대가 정면으로 맞서는 배치입니다. 문은 기운의 통로입니다. 침대가 그 통로를 정면으로 받으면 사람은 밤새 들어오는 흐름을 얼굴로 맞습니다. 자다가 깜짝깜짝 깨거나 꿈이 소란해지거나 아침부터 심장이 바쁜 집이 됩니다. 여기에 거울이나 TV까지 더해지면 조합이 완성됩니다. 이게 바로 안방 풍수 최악의 조합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진과 기억도 조심해야 합니다. 안방 벽에 갈등의 시기를 찍은 사진, 끝난 관계의 흔적, 찢어진 액자. 이런 건 물건이 아니라 이야기입니다. 안방은 미래를 회복하는 곳인데 과거의 소음이 밤마다 이불 속으로 들어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안방에 거울이 침대를 비추고 그 앞에 화면이 있고 머리맡은 전선으로 엉켜있고 침대 아래는 꽉 막혀있다. 이 조합이면 집은 천천히 망가집니다. 큰 사고가 아니라 작은 불편이 매일 이자를 붙여 커지는 방식으로요. 망가진 기운을 되돌리는 방법은 거창한 부적이 아니라 생활의 배치에서 시작됩니다.
안방은 마음의 근육을 풀어주는 곳이니 먼저 긴장을 만드는 장치를 하나씩 끄는 게 순서예요. 거울부터 정리합니다. 침대가 비치는 거울이라면 가장 쉬운 해결은 가리기입니다. 얇은 패브릭, 커버나 커튼을 달아 밤에는 덮어주세요. 문을 열었을 때 거울이 바로 보인다면 각도라도 틀어 시선이 침대로 바로 꽂히지 않게 합니다. 거울은 빛은 주지만 안방에서는 초조도 함께 튕겨내니까요. 다음은 화면입니다. TV나 모니터가 안방에 꼭 있어야 한다면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전원을 완전히 꺼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침대 발치 정면에서 벗기고 옆면으로 돌려 시선이 바로 닿지 않게 두세요. 화면 앞에 작은 천을 덮어두는 것도 효과가 큽니다. 눈이 기대지 못하면 뇌가 먼저 포기하고 잠이 깊어집니다. 머리맡 전기부터 다이어트합니다. 멀티탭과 충전기는 침대에서 최소 한 팔 거리 밖으로 빼주세요. 공유기나 스피커는 가능하면 방 밖, 어렵다면 문 쪽이나 구석으로 옮기고 바닥에 내려둡니다. 무드등도 여러 개를 두기보다 따뜻한 색 하나로 단순하게 만드는 편이 좋습니다. 빛이 과하면 마음이 과해지고 마음이 과하면 말이 거칠어집니다. 침대 위치는 등이 핵심입니다. 머리맡은 단단한 벽을 등지게 하고 문과 침대가 정면으로 마주 본다면 침대를 옆으로 살짝 틀어 흐름을 비껴가게 하세요. 침대를 크게 못 옮기면 문과 침대 사이에 낮은 협탁이나 수납장을 두어 기운을 한번 꺾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문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얼굴을 직접 치지 않게 커튼과 블라인드를 바람막이처럼 써주는 것이 포인트예요. 침대 아래는 비워야 합니다. 정말 수납이 필요하다면 가장 가벼운 것만, 그리고 오늘의 기운이 아닌 내일의 기운만 넣으세요. 낡은 종이, 망가진 전자기기, 언젠가 고칠 물건, 이런 것들은 침대 아래에 두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침대 아래는 잠의 호흡길인데 거기에 과거를 쌓아두면 숨이 막힙니다. 시든 화분은 바로 조치합니다. 살릴 수 있으면 물과 빛을 주고 어렵다면 과감히 정리하세요. 안방에서 식물은 살아있는 온기여야 합니다. 주워가는 초록은 사람 마음에도 은근히 포기를 가르칩니다. 각이 센 물건은 안방에서 퇴장시키세요. 뾰족한 장식, 날이 선 철제 오브제, 칼그림 같은 이미지는 거실이나 서재가 더 어울립니다. 안방에는 둥근 형태, 부드러운 패브릭, 손이 닿으면 따뜻한 소재가 맞아요. 방이 부드러워지면 사람도 부드러워지고 사람이 부드러워지면 운도 따라 풀립니다. 정리의 기준은 단순합니다. 바닥이 보이게, 문이 끝까지 열리게, 서랍이 한 번에 닫히게. 이 세 가지가 되면 기운이 막히지 않습니다. 임시로라는 말을 줄이면 재물도 관계도 임시가 아니라 장기가 됩니다. 마지막은 작은 의식입니다. 아침에 커튼을 열고 10분 환기, 밤엔 조명을 낮추고 거울과 화면을 덮기. 이 두 가지만 꾸준히 해도 안방은 다시 숨을 쉽니다. 풍수는 결국 공간을 통해 삶의 습관을 고치는 기술이니까요. 안방 풍수의 마지막은 결국 사람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이 방에서 우리는 하루를 접고 다시 하루를 시작할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안방이 흐트러지면 삶 전체가 조금씩 흐트러집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최악의 조합들, 거울과 화면, 전선과 막힌 바닥, 각진 물건과 문 정면의 침대, 이것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을 쉬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망하는 집은 대개 큰 불행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잠이 무너지고, 대화가 줄고, 돈이 새고,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죠. 원래 인생이 이런 거지라고 넘기는 사이 집은 이미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안방 하나만 바로 잡아도 삶의 기울기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수많은 집을 보면서 느낀 건 사람이 변해서 집이 좋아지는 경우보다 집이 편해져서 사람이 변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침대 방향을 바꾸고, 거울을 가리고, 전선을 치우고, 바닥을 비우는 일, 이건 운명을 바꾸는 의식이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나는 쉬어도 된다. 나는 회복해도 된다. 이 메시지를 공간에 새기는 일이죠. 안방이 정리되면 이상하게 말투가 부드러워집니다. 괜히 싸울 일이 줄고, 아침이 덜 피곤해지고, 돈에 대한 불안도 조금씩 낮아집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에너지가 새지 않으니 힘이 모이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풍수는 무섭게 겁주는 학문이 아닙니다. 집을 통해 나를 돌보는 생활의 지혜입니다. 안방은 특히 그렇습니다. 가장 솔직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공간이니까요.
여기서 긴장을 풀지 못하면 세상 어디에서도 편해지기 어렵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고 우리 집도 해당되는 것 같네라고 느꼈다면 이미 반은 바뀐 겁니다. 문제는 인식되는 순간부터 해결되기 시작하니까요. 오늘 당장 전부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만 옮겨도, 하나만 비워도 집은 바로 반응합니다. 안방을 다시 보세요. 침대에 누웠을 때 몸이 먼저 안심하나요? 아니면 여전히 어딘가 경계하나요? 그 느낌이 정답입니다. 풍수는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학문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말만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집은 비싼 집이 아니라 사람을 살게 하는 집입니다. 안방이 편해지면 인생도 조금은 편해집니다. 여러분 창문에는 어떤 풍경이 보이나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